안녕하세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, 이 발명은 내 것이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잖아요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중요한 결정이 과연 공정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? 오늘은 바로 그 믿음, 한국 특허 제도의 신뢰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법적 기둥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매일같이, 아니 매 시간 새로운 발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모든 걸 어떻게 공정하고 또 신뢰할 수 있게 심사할 수 있을까요?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이 거대한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견고한 두 개의 법적 기둥,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의 순서입니다. 먼저 특허 심사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신뢰의 핵심을 짚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. 시스템의 두 기둥인 공정한 심사관과 일관성 있는 절차를 하나씩 제대로 뚫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둘이 어떻게 맞물려서 이토록 단단한 신뢰의 시스템을 만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특허 심사, 이거 단순히 발명을 보고 통과나 탈락을 결정하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. 만약 이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면 특허 제도 전체가 그냥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거든요. 바로 그 신뢰의 기반이 어디서 오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핵심 키워드 두 개의 기둥. 하나는 공정성이라는 기둥이고요. 다른 하나는 효율성이라는 기둥이에요.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다면 특허 시스템이라는 이 거대한 집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? 바로 공정한 심사관입니다.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결국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. 결정하는 사람이 공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법은 이 심사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. 그 핵심이 바로 특허법의 제척이라는 규정입니다. 제척,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.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자기 아들이 뛰는 팀 경기를 심판하면 그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절대 안 되죠. 그거랑 똑같아요. 심사관이 자기가 심사하는 사건과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얽혀 있으면 아예 그 심사에서 빠지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. 공정한 판단을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. 법에서는 이걸 그냥 알아서 잘 하세요 이렇게 두지 않고요.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빠져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사관 본인이나 가족이 당사자이거나 과거에 그 사건의 대리인이었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공정성을 해칠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. 이게 또 시험에도 잘 나오는 포인트인데 만약 심사관이 이전에 자기가 한번 심사했던 사건을 다시 맡게 되는 경우는 제척 사유가 아니에요. 자기가 했던 걸 자기가 다시 보면 더 편파적이지 않을까 싶잖아요. 근데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. 왜 그럴까요? 이건 사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이전 판단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공적인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한 장치라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제척 제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? 바로 이거예요. 처음부터 편견이 개입될 여지를 싹 없애서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나중에 가서 아니 그때 그 심사관 공정하지 않았어 이런 식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거죠. 그야말로 우리 특허 시스템의 공정성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 기둥, 즉 사람의 공정성을 확보했고요.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.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, 바로 절차의 문제입니다. 심사관이 아무리 공정해도 절차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우왕좌왕한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겠죠. 이 과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지키는 장치, 바로 특허법의 중지 규정입니다. 중지, 말 그대로 스톱, 잠시 멈추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A라는 특허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 특허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인 B가 지금 법원에서 소송 중이에요. 만약 법원에서 B 기술이 무효라고 판결나면 A 특허는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등록될 수 없겠죠.
그런데 그걸 모르고 특허청에서 그냥 A특허를 등록시켜주면 나중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잖아요? 바로 그런 비효율을 막기 위해 비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심사를 잠시 멈추는 것. 이게 바로 중지입니다. 아주 현명한 제도죠. 화면 왼쪽을 보시면 어떨 때 중지할 수 있는지 나와 있죠. 현재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다른 재판이나 심판이 진행 중일 때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오른쪽 부분이에요. 이게 의무가 아니라 심사관의 재량이라는 점. 즉, 심사관이 전체 상황을 보고 이건 기다리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할 때 멈출 수 있는 거죠. 이건 심사관에게 효율적인 절차 운영에 대한 큰 권한을 주는 동시에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아니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면 좋지 왜 굳이 절차를 멈추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? 바로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입니다. 아까 그 예시처럼 특허청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완전 엇박자잖아요. 이런 국가기관 간의 모순된 결정을 막고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 낭비를 막는 것, 그래서 법 시스템 전체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, 이게 바로 중지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제척이라는 첫 번째 기둥과 중지라는 두 번째 기둥을 각각 살펴봤는데요. 이 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서로 맞물려서 이 튼튼한 특허 시스템을 만들어내거든요.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. 명확하죠? 제척은 보시다시피 사람, 즉 심사관의 공정성을 타겟으로 하고요. 반면에 중지는 과정, 즉 심사 절차의 흐름을 목표로 합니다. 하나는 사람의 편견을 막고 다른 하나는 절차의 낭비를 막는 정말 환상의 짝꿍인 셈이죠. 이렇게 사람과 과정, 양쪽을 다 잡음으로써 시스템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내용의 최종 결론입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특허 결절이 단순히 그 내용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깨끗하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. 바로 이 제척과 중지라는 두 가지 법적 장치가 함께 작동하면서 그 과정의 신뢰를 굳건히 지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. 과연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안전장치들이 미래에도 충분할까요?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을 하고 심사까지 하는 시대가 온다면 심사관의 제척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바뀔까요? 국가 간의 기술 분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다면 중지 제도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? 이건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네요.